안녕하세요. 자산운용 1부 이트레이딩 팀의 박보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지난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한 주였는데요. 미 연준의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거침없는 금리 인상 행보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연준은 예상대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점도표 상향과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 등 상당히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증시와 채권이 모두 급락하고 달러화는 초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이 결국 1,400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주 주목할 만한 점은 엔화였는데요. 일본 BOJ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완화 기조를 유지했지만 엔화가 과도하게 약세를 보이자 일본 정부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개입을 단행하면서 달러엔 환율이 146엔대에서 142엔대로 급락하였습니다. 요즘 요동치는 금융시장을 보고 있으면 금융위기가 또다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 이슈의 중심 한가운데 있었던 FOMC 자세한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사실상 그 미국 연준의 FOMC가 뭐 글로벌 빅 이벤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벤트만큼 시장 충격도 컸다라고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75bp 금리 인상, 그러니까 6월달, 7월달에 이어서 9월달 세 번에 걸쳐서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죠. 금리 인상 결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상 결정은 시장 예상에 부합했는데 올해와 내년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예상보다 좀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올해 한 4.0, 그 다음에 내년에 4.5%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봤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 더 강한 이제 금리 인상을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연준 경제 전망, 그러니까 SEP죠. SEP에서 올해 말에 4.4, 내년에 4.6%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이전 이제 6월달 경제 전망에서 나왔던 올해 말 3.4%에서 이번에 4.4%로 무려 100bp 정도 상향 조정한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3.8%에서 4.6%까지 80bp 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지금 75bp를 올렸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은 3.25%인데요. 앞으로 연말까지 4.4%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한 100bp에서 최대 125bp를 더 올린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시장에서는 9월 달에 올리고 11월부터는 속도 조절할 거라 봤지만 11월 달까지도 75bp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시사하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거의 한 50bp 이상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FOMC 결정 이후로 파월장 뭐 기자회견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미국 단기금리, 그다음 2년물 금리죠. 그리고 국채 10년물 금리, 장기금리 대표적인 10년물 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2년물 금리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가 좀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뉴욕 증시 하락은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 달러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달러 지수 같은 경우도 111포인트를 상회를 했는데요. 연초 대비로 거의 한 1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환율도 결국에는 1,400원을 넘어갔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그 FOMC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더 매파적이었다. 그로 인해서 미국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달러 환율이 1,400원을 지지해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계속 올라서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사실상 이제 주목할 지표가 많지는 않습니다. 월 말이죠. 9월 30일 날 정도에 이제 한국 쪽에서, 국내 쪽에서는 8월 달 광공업 생산, 그러니까 산업 생산 활동이죠. 산업 활동 동향과 거기에서 나오는 광공업 생산, 그리고 국내 경기를 이제 보여주는 경기 사이클, 경기 종합 지수, 특히 이제 선행 경기 지수가 가장 주목할 지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로 9월 30일 날 이제 미국의 연준의 이제 물가 판단 지표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말고 이제 PC 물가 상승률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두 지표가 주목할 지표입니다. 다만 이제 지표 자체가 이제 주 후반에 나오기 때문에 주중에는 아마 이 지표들에 대한 뭐 전망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금리, 뭐 환율 이런 부분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리가 얼마만큼 더 오를 거냐 아니면은 좀 반락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국내 경기 사이클은 전반적으로 좀 계속 하향되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선행 경기 사이클은 3월달 이후로 지금 4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고요. 8월에도 아마 기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선행 지수 안에 있는 금융시장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요. 주가나 뭐 금리, 시장 금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뭐 재고도 너무 넘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경기 사이클은 더 낮아질 거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원화 약세의 요인입니다. 다만 이미 경기가 나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화 약세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PC 물가, 이제 8월달 PC 물가는 이미 뭐 8월 소비자 물가에서 뭐 전체 소비자 물가는 좀 더 소폭 올랐고, 그 다음에 식품과 에너지 같은 이제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 아마 8월 PC 물가도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는 근원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근원 PC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오를 거냐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초 뭐 소비자 물가 나온 것처럼 비슷하게 전월비로 뭐 0.3에서 0.6% 올라간다면 뭐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고요. 그거보다 더 높게 올라간다면 미국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예상보다 좀 덜 올라간다 그러면은 물가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데, 이미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PC 물가가 예상에 좀 부합한다면 아마 미국의 금리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달러 강세를 좀 제약하는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이제 지표들을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달러 부분이고, 미국이라는 부분이라서 뭐 고용 지표들 아니면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주목할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번 주에 달러 원 환율은 일단 1395원, 그 다음에 1420원으로 레인지는 조금 더 넓을 거라 보고 있고요. 유로 원 환율은 1380원에서 1395원, 그리고 엔원 환율은 970원에서 1000원 정도. 최근에 이제 일본 정부의 엔화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엔화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